전 세계가 한국의 식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의 앞서 나가는 정체계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은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기술 발전을 비약적으로 앞당기게 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충격에 대한 대비 또한 중요해진 지금 시점에 한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가장 준비된 국가임에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서울의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I 로봇이 있다면서 서울의 한 식당이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을 통해 비대면 사회적 거리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테이블 위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주문한 직후 KT가 개발한 1.25m 높이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위치를 탐색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고객 주변의 장애물을 피해 음식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 로봇은 한 번에 최대 4개의 테이블에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이 인공지능 로봇은 최대 30kg까지 운반할 수 있고, 한국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LCD 스크린과 스피커를 갖추고 있으며, 고객들은 이 로봇이 독특하고 흥미로우며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식당 매니저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즈는 한국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서 식당의 핵심 직원이 로봇인 세상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주문부터 픽업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등장하게 된 것에 대해 놀랍다는 기색인 것이죠. 미국의 UPI는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한국에서는 병원, 영화관, 카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최신 트렌드는 서울의 호화로운 강남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데, 통신회사 KT와 레스토랑 체인 매드포 갈릭이 인공지능 기반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로 연결된 국가이며 자율주행에서부터 디지털 헬스케어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래 경제 성장의 기둥으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앞서가는 국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하는 한국의 로봇 산업을 설명하면서 서울 도심의 국수 프랜차이즈 제일제면소에 로봇 웨이터를 런칭한 대기업 LG를 언급하는데요. 그 외에도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생맥주를 서비스하는 로봇을 소개하고 있고, 이런 로봇들은 야외 배달, 음식 및 음료 서빙에 심지어 컨시어지 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텔 서비스 영역 인력을 대체하게 될 것이며, LG전자가 미래 전망을 보고 2018년에 싱가포르의 SB 로보틱스와 미국 기업 로보스타를 인수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의 라이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활약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만든 보행 보조 로봇인 제임스가 ISO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중동 최대의 독립 미디어인 알바와바는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드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아마존과 독일의 화물 특송 기업 DHL 등의 글로벌 물류 강자들과의 치열한 드론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율주행 드론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행정도시 세종에서 5대의 드론이 호수와 고층 건물을 가로질러 2-3k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와 기타 제품을 배달했으며,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물류 및 항만 감시에 사용되는 드론의 시험 비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인 부분을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중일 모두 로봇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 중국 광저우에서는 로봇 웨이터가 고객을 맞이하고 좌석을 안내해주며 주문까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일본의 편의점에 등장한 로봇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 로봇의 특이한 점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사람과 로봇이 연결되는 원격 조종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급속한 환경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긴 하나, 이런 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와 외면당할
인정할 수 있는 누군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은 반드시 사회정책의 보완이 함께 뒤따라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며, 한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팬데믹 이후 한국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주목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팬데믹 발생과 국민들의 소득 격차 증가로 인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고가 생기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1인당 한 달 기준의 기본소득 50만 원을 제안하면서 이 개념이 각광을 받았으며, 그의 목표는 월 50만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 점진적으로 금액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은 한국의 사회복지비와 비슷한 수준이라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 지급이라면 연간 213억 달러, 한화로 25조 원이 소요되며 예산 조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월 50만 원은 한국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기사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당장에 월 5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으나 공공자산인 토지에 대한 세금,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세, 국민들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세를 도입하면 15년에서 20년 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기본소득이 한국의 다음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라는 형태로 기본소득을 분배하였으며, 그 돈을 3개월 안에 지출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 경제 내에서의 재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전하고 있으며, 진보 성향 의원 14명이 지난주에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2022년 월 30만 원, 2029년 월 최소 50만 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이런 개념은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보수 진영 사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대표적으로 꼽으며, 기본소득이 이 정당의 주요 정책 공약의 일환이라 설명하는 기사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2020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었던 앤드류 양 역시 기본소득을 주장했었으며, 이런 논의가 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이니치는 이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실업자 급여 만료가 닥쳐 불안에 떨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한 스페인 시민의 사례를 들며, 스페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격려가 되었다 설명하는데요. 기본소득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인공지능과 로봇 사회의 도래로 고용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스페인의 이런 사례는 순수한 기본소득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유럽 내에서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로 국민들에게 10만엔 일괄 지급은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이며, 일본 정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이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민당 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과제 등을 검토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민간에서는 이미 사회적 실험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월 7만엔, 20세 미만의 월 3만엔이 일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기본소득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을 전하는 기사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11개 도시가 지난 6월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단체인 소득보장을 위한 시장연합을 설립해 적어도 5개 도시가 시험적인 도입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런 데이터를 모아 연방정부 차원의 대처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2021년 봄부터 120명을 대상으로 1개월에 약 1200유로를 3년간 지급하는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데요. 뉴노멀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역, 경제 등의 분야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가 믿고 있던 소위 선진국들의 대실패로 인해 우리가 반강제로 선도하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적극적인 미래사회 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선진국도 안 하는 걸 한국이 왜 하나, 검증된 데이터가 없다라는 등의 진부한
이야기들은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가가 존재한다면 수월하고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한국이 보고 참고할 법한 우리에게도 모범을 보여주는 국가는 더 이상 없는 위치에 우리는 서 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이 리드하는 미래 세상을 그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